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설날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석동현 변호사를 통해서 일종의 설날 메시지를 내놨습니다. 윤 대통령이 얘기한 것을 석 변호사가 공개한 것이지요. 여러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만은 모두 다 국민의 염장을 지르는 내용이었습니다. 거짓말과 위선, 그리고 극도의 이기주의, 젊은이들에 대한 선동, 특히 맨 마지막 부분에 부인 김건희 여사가 많이 걱정된다고 했습니다. 건강이 많이 상해서, 그리고 15일 동안 보지를 못해서. 시청자 여러분, 남편이 그런 아내 걱정하는 것이야 인지상정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설사 걱정이 되고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해도 국민들에게 설날 메시지로 내보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부인을 걱정하기 이전에 자신의 부당한 명령을 할 수 없이 따르는 바람에 내란죄 중요 임무 종사자의 불명예를 안게 됐고 감옥에 갔고, 그리고 유죄 선고를 받게 되면 연금이 박탈이 되고, 시청자 여러분, 이 특전사령관, 수방, 이 방첩 정보사령관들 전부 다 3스타입니다. 이들은 정상적이라면 한 달에 530만 원의 군인연금을 평생 받게 됩니다. 그런데 유죄 선고를 받으면 이것이 박탈됩니다. 그리고 이 연금을 타기 위해서 부어놓던 약간의 그런 자금만 돌려받게 됩니다. 이들의 가족들이 이제 앞으로 수십 년간 살아나가야 할 그런 생계 대책이 과연 어떤 게 있을까? 막막하지 않을까? 그리고 이들의 자녀들은 내란 중요 범인의 가족이라는 불명예를 안고 평생을 살아가야 됩니다. 자신이 부당한 명령을 통해서 이런 일을 저질러 놓고 부하들에 대해서 책임을 다 떠넘기고 부하들을 거짓말쟁이로 만들었던 윤석열 대통령. 부하들에게는 전혀 걱정한다, 그들에게 미안하다, 그들의 가족들이 에게 얼굴을 들 수 없다, 송구하다, 이따위 얘기는 한마디도 없었습니다. 제가 그래서 며칠 전 동영상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자신의 재산 80억 원을 털어서 1인당 수억 원씩 이렇게 연금이 박탈당하는 사람들의 생계를 도와야 한다고 주장을 했던 것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 계엄 사태에 여러 가지 본인이 무슨 국정이 마비되고 부정선거를 조사하기 위해서고 또 종북 반국가 세력을 척결하기 위해서라는 이런 엉뚱한 이유를 대고 있습니다만, 많은 사람들이 의심하듯이 명태균 게이트의 수사가 가속화되고 명태균 씨가 특검을 주장을 하고 이른바 황금폰이 공개가 될 처지에 놓여 있고, 김건희 여사가 이 극도의 궁지에 몰리게 되자 이런 것들이 계엄 선포의 주요한 원인이 됐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런 절대적인 원인이기는 않겠습니다만, 제가 판단할 때도 이런 계엄 사태와 탄핵이라고 하는 이런 비극이 초래된 주요한 원인 중에 하나가 김건희 여사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이 잘못된 심리 구조, 이 한마디로 얘기해서 부인 다루는 법을 제대로 모르는 멍청한 남편의 심리 구조가 저지른 일이라는 것. 시청자 여러분, 이 명품백 사건이 재작년 가을에 터졌을 때, 4월 총선을 6개월 앞두고 터졌을 때 제가 방송에 나가서 여러 차례 강하게 목이 터져라 주장을 했습니다. 명백한 이 비열한 몰카 공작이지만 김건희 여사가 명백하게 이 잘못을 저지른 것이 있으니까 대국민 사과를 깨끗하게 해야 된다. 무제한 기자회견을 해서 사정을 설명하고, 시청자 여러분, 이게 한두 번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대통령 후보 때는
이 좌파 서울의 소리 기자에게 홀라당 넘어가서 7시간 녹취록이라고 하는 엉성하고 이 어이없는 일을 저질렀던 김건희 여사, 제가 그때도 수차례 얘기를 했습니다만 우파 정권의 영부인이 될 만한 여자는 이념적인 문제에 관해서 최소한의 상식적인 구별을 할 줄 알아야 된다. 이명 문제에 대해서 이명박 박근혜 정권에 대해서 공부도 좀 하고, 원래 좌파였다 하더라도 이제는 우파 정권의 영부인이기 때문에 보수 가치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좌파를 경계할 줄 알아야 된다고 제가 그때도 목이 터져라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을 한 번도 아니고 두 번, 이 듣보잡 이 좌파 얼치기 목사에게 또 홀라당 넘어가서 그런 일을 저지르는 것을 윤석열 대통령은 부인도 제대로 단속하지 못하고, 그런 일이 터졌으면 국민들에게 대국민 사과를 해서 4월 총선의 참패를 막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수개월간 신년 기자회견도 안 하고 수개월간 시간을 끌었습니다. 저는 그때 이 부인의 치마폭에 쌓여서 국민들에게 대단히 오만한 행동을 하고는 있구나라고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앵커 대담이라는 편법으로 뒤에 숨어가지고 비겁하게, 결국 그런 비겁한 모습에 국민들이 분노를 해서, 그런 오만한 모습에 국민들이 반감을 가져서 총선 때 회초리를 세게 들었던 것입니다. 결국 따지고 보면 부인을 갑이라고 생각을 하고, 국민에게는 오만하게 설명도 제대로 안 하고 사과도 제대로 하지 않은 국민을 을이라고 생각을 하고, 부인에게는 지가 을이 되고 국민에게는 지가 갑이 되는 이 삐뚤어진 오만한 의식이 결국은 대국민 사과도 하지 않고 오만으로 비춰졌고 4월 총선에 참패를 불러왔고, 결국은 그래서 야당의 극렬한 공세, 입법 폭주 이런 것들을 가능하게 만드는 극도의 여소야대를 초래했고, 그러니까 자신이 심리구조가 저지른 이런 비극의 반복과 연장선상에서 기염사태라고 하는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삽질을 해댄 겁니다. 너무나 한심하지 않습니까? 너무나 어이없지 않습니까? 그리고서 설날 메시지라고 부인 걱정이나 하고, 부하들에게서는 전부 다 떠밀고 부하들을 거짓말쟁이로 만들고, 부하들에 대해서는 한마디 걱정도 안 하고, 무슨 미래 세대가 현실에 좌절할까봐 걱정된다? 이따위 선동이나 하고, 하루하루 생계를 꾸려나가는데 어려운 서민들이 이 겨울을 어떻게 버틸까 걱정된다? 자기 때문에 GDP가 6조 원이 날아갔습니다. 자기 때문에 서민 자영업자들이 손님이 많이 줄어서 연말연시를 어려움 속에 보내고 있습니다. 자기 때문에, 자기의 갑질 때문에 부인을 갑이라고 생각하고 부인에게는 을처럼 굴다가 국민들에게 갑질을 하는 자기 때문에 이따위 소동을 이 부하들과 서민이 겪고 있는 것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설날에 까치까치 우리 설날에 또 여러분들의 염장을 지르는 이런 메시지에 관해서 불쾌한 방송을 하게 돼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